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LLM 얘기만 들어봤지, LLM이 뭐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는 제 유튜브의 구독자들을 감소시키는 일이고요. 저는 오늘 제미나이, AI 스튜디오, 챗 GPT, 클로드, 그로크, 그다음에 딥시크, 클로버 X, 이따가 엑사온까지 해서 다양한 LLM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날리면서, 여러분들이 안 써보셨으면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 하시라고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AI 타임즈를 보니까 오픈 AI GPT-5 뭐 기대에 못 미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O3는 AGI에 도달한 첫 번째 모델, 오픈 AI 최첨단 추론 모델 공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픈 AI 사이트에 들어가도 12 Days of Open AI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발표를 했죠. 근데 뭐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이 이 O3 프리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챗GPT가 O3 프리뷰는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웨이트리스트에서 테스트하고 일반적으로 풀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뭐 그걸 떠나서요, AI가 정말 많이 기술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도 뭐 이런 최신 소식들이나 연구들을 소개해 드려도 되지만, 이런 것들 워낙 많은 유튜버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LLM 총집합 이렇게 해서요, 모델 테이블,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 이 lifearchitect.ai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LLM이 있습니다. 그 LLM이라고 하면 Large Language 모델입니다. 즉 인간이 평생 동안 읽을 책의 뭐 10만 배, 100만 배의 책을 읽은 일종의 단어의 덩어리들이 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덩어리들은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있어서, 또 단어들 간의 위치 관계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단어장이에요.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빼서 얘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이 일련의 AI 모델을 가지고, 물론 실제 모델에는 단어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토큰이라고 불려지는 형태들, 단어의 어떤 토큰 단위의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들을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또 특정 단어가 넣었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이 적혀 있는 공식 덩어리가 바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덩어리가 모델인데요, 모델인데 랭귀지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커요. 왜냐? 그냥 우리 보통 일반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단어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이 단어들 간의 유사관계, 의미론적으로 유사한지 반대인지 뭐 여러 가지 뭐 천차원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단어들 간의 관계를 매핑해 놓은 그런 덩어리이기 때문에 엄청 커야 되겠죠.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항상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접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lifearchitect.ai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모델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만 얘기하는 건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려드려요. 이 표에 보면은 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특정 LLM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최신 O3, 물론 O1을 건너뛰고 뭐 O3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O3 나왔다고 난리죠. 뭐 AGI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AI 중에 가운데 G가 들어가서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그래서 일반적인 AI,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AI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O3가 나왔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이곳에 가면 테스트 해볼 수 있다. 파라미터는 뭐 5000 빌리언이면은 뭐 5조개죠. 5조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까 그 모델의 큰 덩어리의 복잡성이 5조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큰은 이제 그 모델 덩어리에 몇 개의 일종의 뭐 단어라고 해도 되지만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약 얼마인가요? 이거 100조 개, 100조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거 O3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IBM이 그레나이트라고 하는 8빌리언짜리를 만들었고, 뭐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LG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332빌리언이니까 320억 개 빌리언으로 만든 엑사온 3.5. 그러면 엑사온 3.5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LLM들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참 톰슨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왼 두 번째 열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포진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중국, 바이두, 그리고 오픈 AI 미국, XAI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미국 판이에요. 중국도 가끔씩 보이고 싱가포르도 보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 딥시크 이것도 중국이죠. 네. 없어요. 빨리 분발해야 됩니다. 제가 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 공통 모델이 있어야 그 공통 모델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모델들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오픈소스로 나오는 모델들은 라마라고 하는 모델에서 다 파생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학습시켜가지고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라마죠, 라마. 네, 라마. 그리고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챗 GPT를 만들었는데 이 GPT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이 GPT가 하나의 큰 범용 모델이 돼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AI 서비스들이 이 GPT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GPT를 가져다가 쓰잖아요. 여기 보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어야 그 다음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의 혁신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약한 거죠. 물론 네이버하고 LG가 정말 힘쓰고 있는데 저는 그쪽에 뭐 주식이 있거나 그쪽 관계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범용 모델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는 그 회사들이 지금 응원을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LLM 얘기만 들어봤지 LLM이 뭐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는 제 유튜브의 구독자들을 감소시키는 일이고요. 저는 오늘 제미나이, AI 스튜디오, 챗 GPT, 클로드, 그록, 그다음에 딥시크, 클로버 X, 이따가 엑사온까지 해서 다양한 LLM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날리면서 여러분들이 안 써보셨으면 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시라고 이 영상을 들었습니다. 앞부분 서론이 길어가지고 분명히 중간에 나가실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요 일부분 지금 요거 제미나이, AI 스튜디오, 챗GPT, 클로드, 그로크, 딥시크, 클로버 X, 그 다음에 LG 엑사온까지 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의 LLM에 동일한 질문을 날려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LM이 물어볼 주제는 이겁니다.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피벗 테이블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LLM 방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얼른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요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확인 누르고 채널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판매액과 이 수량액을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장명, 채널명은 이렇게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네, 이런 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수량 판매, 그 다음에 채널, 그리고 제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합계고요. 하나는 판매액이고 수량입니다. 자, 이제 요런
피벗 테이블이 있다면요. 이렇게 복사해서 지금은 이제 합계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보면 여기도 합계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 판매액으로 저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즉 전체 합계 전체 합계죠. 자, 도매 안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팔리고 있는지를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표시 형식에서 여기 열 합계 비율을 구하면 전체 도매가 100% 기준으로 해서 각 제품 몇 %인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아이고 클릭이 잘 되네. 열 합계 비율 이렇게 누르고요. 그럼 100%를 기준으로 각각의 제품이 몇 개 팔렸는지가 나오고 수량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표시 형식의 열 합계 비율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다 100%로 맞춰지죠. 이번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합계 같은 경우,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값 표시 형식 행 합계 비율 그러면 이 행 합계 비율이니까 이 라인에서 요 판매액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계 수량에서 오른쪽 버튼에서 값 표시 형식에서 행 합계 비율과 마찬가지로 수량의 이 행 부분이 100이 되고 리프팅 크림이라고 했을 때 리프팅 크림은 각 채널별로 몇 % 비중으로 팔리고 있는지 이런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볼게요. 우리는 AI 시대라고 해서 모든 걸 AI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GI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뭘 원하는지 어떤 걸 뭐 생각하는지를 말을 해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뭐 문제 해결을 해주고 들어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삽입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표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피벗 테이블도 어렵다라고 하면 LLM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문제를 드릴게요. 요 내용을 피벗 테이블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맥락적으로 여기 보면 전체 합계 수량 합계 수가 나오고요. 여기 퍼센테이지 비중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제품별, 채널별, 판매액, 수량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LLM들은 어떻게 읽을까? 네,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 다 날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앞에 여러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자, 요거 캡처를 떠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하고 근데 챗GPT죠. 챗GPT가 이제 여러 모델이 있는데 먼저 챗GPT, GPT-4 옴니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레거시 모델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무료 사용자들도 처음에는 GPT-4 옴니로 갔다가 GPT-4로 이제 강등 당하게 됩니다. 10개에서 20개 정도 쓰면. 근데 지금은 챗GPT-4 옴니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붙여서 넣으면은 여기 캡처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엑셀에 있는 표 내용을 이렇게 엑셀 셀처럼 구분 안 돼주지만 이렇게 공백으로 구분해 주면서 데이터를 입력시키게 돼요. 여기서 굳이 뭐 이미지를 캡처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지우겠습니다. 지금 방금 엑셀에서 붙여서 넣은 겁니다. 자, 위 내용을 밑으로 쭉 더 내려가지고요. 위 내용을 분석하고 싶다. 자, 엑셀 피벗 테이블의 내용이다. 위 피벗 테이블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싶고 분석된 내용에 함축적 의미,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의미, 맥락적 분석, 그리고 분석 결과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싶다. 창의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분석의 내용을 시나리오 베이스로 설명해라. 시나리오라는 거는 그 현상이 나오는 원인을 가설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말한다. 즉 매출이 떨어졌으면
그 매출이 왜 떨어졌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설적으로 한번 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가지고 저는 이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서요. GPT-4 옴니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리고 AI 스튜디오는요, 구글 제미나이에서 구글이 만든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무료 버전의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글 제미나이.com이에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래 이렇게 방금 챗GPT에서 입력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프로 버전, 플래시 버전 이렇게 유료 버전은 이제 요 버전입니다. 이렇게 프로 버전, 2.0 버전은 유료 버전인데 이제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1.5 플래시예요. 근데 이제 이 무료 버전 사용자들이 이 유료 사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이 이 AI 스튜디오 구글닷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무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1.5 플래시 말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제미나이 2.0 Thinking Experiment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보면 이 토큰 카운트가 보이시죠?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32,000 토큰을 쓸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1.5% 이렇게 넣으면 토큰을 200만 토큰까지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미나이 익스페리먼트 12월 6일날 오픈된 건 200만 개, 즉 무료로 이런 제미나이 훌륭한 모델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까 여기 제미나이에서 1.5%로 한번 이렇게 명령을 날릴 거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스튜디오.com 구글닷컴으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제미나이 1.5 플래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0 익스페리먼트 여기 100만 토큰 있는 거 요걸로 한번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여기서는 이제 AI 스튜디오는 개발자들이 이 모델들을 여러 가지 사용해보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되고 프롬프트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렇게 엑셀 3개의 테이블들이 피벗 테이블들이 들어가고 이 프롬프트 내용들을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챗GPT는 했고요. 챗GPT는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GPT에 굉장히 열광하시는 것 같아서 엑셀 GPT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이 클로드에서 여러 몇 가지 작업들을 좀 하다가 돈 다 써버렸어요. 이거요. 우리 엑셀 GPT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엑셀 GPT 함수 제미나이 리스트, 제미나이 H 리스트를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구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릴 거고요. 요 영상의 요 포인트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한테 댓글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최근 빨리 요거 개발해가지고 GPT 함수 있죠. 제 영상에 지금 위에 뜹니다. 위에 여기 뜬다고 얘기해야죠. 여기 이제 이 GPT 함수에 해당되는 내용, 지금 이건 유료 버전이고 이제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무료로 한번 개발을 해서 구글 제미나이에 아까 토큰 공짜로 준 거 있죠? 토큰 공짜로 준 거를 갖다가 연결하면 바로 될 수 있는 엑셀에서 바로 작동하는 엑셀 GPT 함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요 영상에서 요 포인트 보시는 분이에요. 추천해 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 이 포인트 보신 분은 혹시 못 보셨다면 앞에 요 영상을 한번 눌러보시고 이 영상 좀 딱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끼리 암호를 정하죠. 엑셀 GPT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주시면 제가 개발되는 대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설이 길었고요. 클로드에서도 이 클로드는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사에서 개발자들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만든 클로드 AI 사이트예요. 클로드 AI 사이트도 물론 챗봇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기 모델이 이게 모델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챗 GPT-4 옴니, GPT-4, GPT 옴니 1, GPT 옴니 1 미니 이런 것처럼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클로드도 3.5 소넷, 3 오퍼스, 그 다음에 3.5 뭐 하이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5 하이쿠 이런 모델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챗GPT 클로드에다가 소넷이 아니라 3.5 하이쿠 버전으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엔터를 치면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클로드 3.5 하이쿠를 넣고 하이쿠 모델을 쓰는 겁니다. 엑셀 프롬프트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로크입니다. 그로크닷컴.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이제 우리가 LLM 모델을 이제 쓴다는 거는 LLM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LLM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 LLM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5조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고, 뭐 5천억 개, 뭐 1조 개, 2조 개의 그 공식 덩어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요,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량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LM 여기 만들 때는 우리가 GPU라는 걸 쓰게 되죠. GPU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근데 이 LLM 만들어진 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게 답변을 받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퍼런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에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일련의 이 추론 과정, 이 LLM이 원하는 질문에 맞게끔 답변을 내주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계산돼서 추론되는 요때는요, 우리가 학습시킨 GPU하고 또 기능이 좀 달라야 됩니다. 기능이 다르다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을 할 때, LLM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이 추론을 할 때 최적화되는 이 GPU를 대체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걸 그록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록 LPU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열나 빨라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열나 빠르는데 이 그록이 뭘로 이제 테스트를 했느냐, 라마로 했습니다. 라마. 제가 이제 LLM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원리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리 없고, 이 원리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별명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고 별명. 페나임 정도 수준에 되는 뭐 딥러닝 전문가라든가 실제 뭐 챗GPT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정도 모를까 거의 다 그냥 원리의 개념 정도만 알려줍니다. 자, 라마3라는 것도 역시 페이스북이 만든 모델인데 이 라마3의 여기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LLM의 크기예요. 70빌리언짜리 요거를 한번 선정하고요. 이 라마를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프롬프트, 아까 제가 엑셀 피벗 테이블과 원하는 프롬프트를 적었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벌써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빠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빠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로크입니다. 트위터가 X로 이름 바뀌었죠. X닷컴에 들어가서 트위터 사용자들은요, 이제 그록이라고 하는 걸 트위터 여기 사이트에 가보면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위터 안에.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그록은 이미지도 저작권에 조금 덜 민감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손흥민을 그려주라고 하면은 손흥민을 그립니다. 원래 이제 챗GPT나 이런 데서 잘 안 그려주거든요. 근데 손흥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손흥민인 것 같지만 아닌 듯한 느낌의 손흥민을 그려줘가지고 좀 대단해요. 네. 손흥민인 것 같지만 또 가까이서 보면 이건 손흥민, 진짜 손흥민 같네요. 뭐 다시 재조합한 거니까 손흥민 아니라고 우기만 할 말이 없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손흥민 같이는 저작권 문제에 좀 덜 민감하게 줍니다. 이 그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료 사용자들이 이제 푼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풀렸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그록에다가도 제가 똑같이 엑셀 피벗 테이블과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해달라는 프롬프트를 같이 입력해 넣어보겠습니다. 딥시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chat.deepseek.com. 여기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만든 이제 LLM 모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엑셀 피벗 테이블하고, 요거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딥싱크가 있습니다. Solve Reasoning Problem. 이게 이제 우리가
챗 GPT에서 5.1 버전에다가 이제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5.1 뭐 딥싱크 딱 누르면 좀 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싱킹을 하죠. 요 내용들을 어떻게 분석할 건지 이렇게 영어로 막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분석할 거다. 다른 스킨 프로덕트들 간의 어떤 세일즈 데이터인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 위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복귀해주고 나는 어떻게 분석할 거야. 나는 먼저 구조를 이해할 거고 I need to look at which product are performing. 왜 어떤 채널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잘 나가는지를 좀 볼 거고 그리고 세일즈 어마운트를 더 높은 그러니까 여기 프라이스하고 볼륨 때문에 기인해서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분석할 거야 라는 그런 분석 방법론을 해주고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자, 이제 클로버 X로 갑니다. 클로버 X는 우리나라 토종 LLM이죠. 물론 이제 똑똑하게 활용하기 이런 데 보면은 뭐 글쓰기 쇼핑 과학, 글쓰기 쇼핑 여행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뭐 데이터 분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즈니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잘 안 나오는데 에이전트를 보면 인터넷 정보 검색해 주는 거, 그리고 문서 이해 도와주는 거, AI 추기 여기는 뭐 특별히 없네요. 스킬들을 보면 뭐 이렇게 네이버 쇼핑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뭐가 없네요. 그러면 새 대화에서 유료 버전에서 더 좋은 모델들도 없는 것 같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컬리가 아니라 특별히 제가 뭐 스킬을 추가할 필요는 없겠네요. 추가하지 말고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깅 페이스로 들어가야 돼요. 엑사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허깅 페이스로 가봐서 엑사온 검색을 하면 엑사온 3.5죠. 엑사온으로 이 사이트 그라운드 사이트 아까 제가 알려드린 라이프아키텍트.ai 엑사온으로 들어가셔서 리디렉팅 엑사온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다 라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좀 높은 거 32빌리언짜리 큰 걸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테스트하죠? 어디서 테스트하나요? 네. 엑사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엑사온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보겠습니다. 엑사온에서 요거 그냥 큰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엑사온에서 들어가 보면 32빌리언짜리로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엑셀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테이블의 프롬프트 내용하고 서밋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챗 GPT도 이제 저는 포옴니를 했는데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또 포옴니 1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돌려볼 거고 그 다음에 챗 GPT도 새로운 창을 열어가지고 오옴니 프로 모드로 열어서 또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프로 모드는 또 생각이 또 오래 걸려요. 자, 먼저 챗 GPT 포옴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볼게요. 주어진 데이터는 화장품 제품군의 판매 채널별로 절대값, 비율 분석, 기여도 분석, 그리고 분석 내용을 채널별로 이렇게 분석해 줍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판매된 구조를 보이면 선크림 및 미백 크기의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분석 내용 보여주고 맥락적 분석 및 함축적 의미에는 도매는 고가 제품 및 대량 구매가 주로 이루고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중저가 대중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구매 강세다. 그 다음에 뭐 시장 포화 상태와 차별화 요구, 특정 채널에 집중된 제품군은 경쟁 심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가 제품의 도매 집중 원인에는 도매 채널은 안정적인 대량 구매를 제공하며 신뢰도가 높은 기업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고가 제품의 사용감이나 신뢰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체험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설적 시나리오도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멀티 채널 전략의 필요성과 제품 다각점 및 채널 확장 아주 훌륭합니다. GPT-4가 이럴 때는 이제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피벗 테이블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5.1 버전에서도 여기 보면 이렇게
창의적 결론 요약해주고, 그 다음 제품 포트폴리오 재정비해라. 그리고 유기농 라인 잠재력이 있다. 채널별 프로모션 리테일 전략 어떻게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피벗 테이블 하나 나오면 이걸 언제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되나라고 골치 아픈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지금 피벗 테이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막 분석해야 될 내용들,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조건부 소식 같은 걸 걸어가지고 뭐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막 들여가지고 어디가 높느냐, 아니면 뭐 이거 조건부 소식 안 보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색조로 해가지고 색깔이 좀 진한데 빨간색 막대를 지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색조로 이렇게 보게 되면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이제 봐가지고, 아, 선크림이 도매에서 좀 많이 팔리네. 그리고 선크림, 미백크림하고, 이제 미백크림은 도매, 오프라인하고 도매하고 슈퍼마켓 똑같은데, 데이터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일이 피벗 테이블을 보고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벗 테이블 나온 결과물들을 LLM을 통해서 해석해내면 너무나 쉽다. 이거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드는 거 또 다른 문제인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5원 프로 모드입니다. 28만원짜리, 월 28만원짜리 모델은, 야, 시나리오 줄거리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진짜 영화 시나리오 써보지 써주네요. 그다음에 초기. 원래 조금 5원 모드보다는 시나리오 전개를, 왜 이런 판매 구조가 나타났을까라는 창의적 추론을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 5원 프로 모드에서는 거의 비슷하네요. 오히려 5원 프로 모드보다 5원이 더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는 것 같긴 한데, 5원 프로 모드는 여기 피벗 테이블 개요미 숫자 뽑아보기인데, 행항목 기준, 채널 기준, 연항목 기준, 채널 기준, 이거 제가 설정한 대로 그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5원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하고 총 매출 순위, 채널별 매출 비중,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아직 뭐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지, 5원 프로 모드는 아무래도 뭐 물리학, 수학, 박사학위 정도급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5원하고 5원 프로 모드가 피벗 테이블 분석하는데 굳이 좋은 머리를 쓸 것 같지는 않고요. 비슷한 정도 된다. 자, 제미나이는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제미나이는 우선 엑셀 피벗 테이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거고, 예, 여기 보면 전체 판매액의 비중은 10.37%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전체 판매액 비중이 10.37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지금 뭘 분석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미나이가 뭐이 정도는 또 뭐 선크림 화장품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목입니다. 이게 너무 뻔하죠. 선크림 판매를 늘리기 위해 도매 채널을 강화해야 됩니다.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강구하려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들을 다 많이 강구해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빈약하니까 이 시사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죠.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이런 것도 너무 추상적이라서 내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전략 방향이나 시나리오가 별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제미나이 1.5%로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 제미나이 2.0 플래시로 만든 내용이에요. 자, 행에는 화장품 종류, 열에는 판매 채널, 값에는 액과 판매액과 수량 합계 나오고, 시나리오 1에는 채널별 판매 집중도 분석, 시나리오 2에는 제품별 채널 분석. 이건 좀 괜찮네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의 판매액 비중은 20.86으로 5개 채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분석 괜찮아요. 판매 수량의 경우도 20.5%로 온라인 채널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채널을 보여주고요.
온라인 채널이 다른 채널 대비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반영하는 결과인 것 같다.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판매액과 수량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수량 대비 판매액이 낮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수량과 판매액 간의 차이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수량 대비 판매액이 낮다는 거는 뭐 고가라는 거죠. 뭐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높아 판매력이 높고 수익성 낮은 제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성 시나리오들을 많이 해주네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챗GPT처럼 별도로 만들어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시나리오는 그거 있죠. 이 제품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챗GPT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이럴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가설적 시나리오, 왜 이런 판매 구조가 나타났을까 시나리오를 하나씩 왜 이랬을까? 예를 들면 온라인 채널이 갑자기 급성장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라는 이런 가설들을 많이 내줘야 우리는 이 가설을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전략 방향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적 분석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미나이가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클로드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네, 클로드 계속 메시지가 오버됐다 그러는데 제가 클로드를 오버됐다고 나오면 제가 여기를 승리시 아니라 하이프 스타트 최소도 하이프였는데도 리미트가 됐다고 하는 얘기네요. 하이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제품에 대한 요거는 이제 클로드가 좀 친절하네요. 10개 제품군을 다 설명해주고 채널도 설명해주고 챗GPT도 채널 설명해주나요? 설명은 따로 여기 있네요. 10가지 제품 5가지 채널 정리되어 있다. 클로드가 근데 친절한 걸로 유명한 AI거든요. 그래서 대답해주는 게 좀 부드럽습니다. 제품 구매 판매 성과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주고 채널별 판매 특성에 대해서 리뷰해주고 제품 군별 채널별 분포 특징에 대해서 해주고 창의적 시나리오에서는 화장품 기업의 마케팅팀은 채널별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있네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행동 변화가 채널 판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팅 크림은 도매와 오프라인에서 높은 판매를 보이므로 이 채널에 프로모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프로모션 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해가지고 또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간다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제 특정 제품의 어떤 특정 감소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리프팅 크림, 위백 크림의 높은 판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분석을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리프팅 크림과 위백 크림을 설명해 주죠. 자, 그로크 같은 경우에는 도매와 슈퍼마켓은 전체 판매 수량의 비중이 높고 도매와 슈퍼마켓은 대량의 제품을 판매하므로 제품의 대량 생산과 공급이 중요합니다. 이제 먼저 슬슬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와 슈퍼마켓의 판매량과 수량의 비중 이유는 대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좀 당연한 얘기들만 많이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람마 3.3 70빌리언 제가 다른 정보를 모델이 주지 않고 이 70빌리언짜리만 가지고 했더니 70빌리언짜리가 가진 지식의 깊이나 넓이가 크지 않죠. 그래서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만 던져주더라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챗GPT 3 버전 나왔을 때 쓸 때는 마찬가지였잖아요. 뭔가 모델이 좀 추상적인 말만 한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거 그로크를 보니까 딱 그게 보이네요. 라마 3.3 오픈소스 모델 70빌리언짜리가 보입니다. 자, 그로크 일론 머스크의 그로크입니다. 요거는 판매 채널별 분석을 보니까 슈퍼마켓 채널별로 분석해주고 오프라인 분석해주고 온라인 분석해주고 이거 괜찮은 접근이네요. 제품별로도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피부관리 트렌드가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에서 더 저렴하고 일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이동 중일 것이라서 이 경우 마스크팩과 클렌지폼 같은 제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 데이터 분석의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거는 그룹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피벗 테이블 분석하는데 이런 출처들을 활용을 했어요. 왜 출처를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출처에서 피벗 테이블이 분석된 그 블로그라든가 글에서 분석 방법론을 차용해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델이 아까 그로크에서 본 것처럼 모델이 작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만 가지고 대답하면은 답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 플러스 최신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채널별, 제품별 매출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료들을 제공을 한다거나 라면 이 친구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챗 GPT에서 이 내용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기 그로크에다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분석해봐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챗 GPT의 결과를 챗 GPT의 내용과 이 친구가 먼저 분석한 내용들을 같이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내줍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지표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설과 시나리오들을 좀 결합해 가지고 답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작고 오픈소스일수록 내가 주는 정보들의 질이나 양이 중요한데 LLM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답변을 유도하는 이 전략을 뭐라고 하냐면 레그라고 합니다. 레그. Retrieval Augment Generation 해가지고 문서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LLM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문서인데 여기 있는 문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이제 질문을 할 때가 되면은 얘가 질문을 LLM한테 안 하고요. LLM입니다. LLM한테 질문을 안 하고 어디다 질문을 하냐? 여기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질문과 유사한 맥락의 텍스트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LLM이 말을 그럴듯이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레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레그 방식.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작거나 그럴 때 레그 방식이 중요하다. 자, 그로크는 아까 우리가 같이 봤고요. 딥시크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여기 말 그대로 딥싱크를 했던 7초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이 데이터는 제품 종류와 판매 채널을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합계와 배분율이 계산되어 있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품과 판매 채널의 성과를 평가한다 하고요. 판매 기준으로서는 도매에서 리프팅 크림이 가장 많고 리프팅 크림이 도매에서 판매 수량이 높고 그 다음에 채널별 성과에서는 얘는 별로고요. 자, 여기 시나리오 1 리프팅 크림이 도매와 편의점에서 높은 판매를 기록하는 것은 이 채널들이 고가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시나리오와 원인을 던져줬죠. 그리고 창의적인 결론들을 좀 내줬는데 GPT보다 좀 약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맥락들을 잘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클로바 X는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붙여주고 이렇게 분석하라고 했더니 최신 정보가 아니라 내용을 분석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엑사오는 어떻게 됐냐고 볼게요. 엑사오, LG에서 만든 엑사오는 도소매 판매액과 수령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매에서의 판매액과 수령이 낮다. 슈퍼마켓 오프라인 온라인 편의점 채널에서는 높다. 특히 온라인 채널의 가장 높은 판매량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상품별 판매 채널은 이렇게 나와 있다. 상품별 판매 순서는 이렇다. 시나리오, 디지털화, 편의성 증가. 이게 지금 중간에 멈췄네요. 중간에 멈춘 이유는 얘가 맥스 토큰, 그러니까 이제 출력할 때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인지 토큰을 여기 있네요. 맥스 뉴 토큰 얘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서미트를 해서 그냥 답이 많이 나오겠죠.
끊겼죠. 시나리오 1까지 하다가 끊겼거든요. 네, 이제 축침 나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도 원인들 상품 특성에 따른 채널 선호도 이거 괜찮네요. 엑사온이 그나마 좀 답변을 네이버보다 낫게 해주네요. 이렇게요. 제품별로 시장 동향과 전략 시사점을 알려주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엑사온이 네이버보다 좀 더 나은 개념인 것 같아요. 엑사온이 이제 어떤 모델로 이제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엑사온이 생각보다 32빌리언짜리 32빌리언이니까 320억 개 파라미터죠. 챗 GPT 3.5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5억 개였으니까 30배면은 5배 정도 작은 건데 3.5보다도 이렇게 정보를 주니까 정보에 대한 답변들은 제가 볼 때 빠짐없이 이베크림이나 선크림과 같은 고급 제품은 온라인 채널에서 상세한 정보와 리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분크림이나 클렌징 폼은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판매를 보인다. 이런 좀 관점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창의적인 결론들은 어떻게 해라. 이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회사 정보라든가 전략 방향을 추가로 해주면 훨씬 잘 나오겠죠. 자, 45분이 넘었네요.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요, 여러분들께서 LLM 귀로만 들었지, 그 다음에 그냥 옆에 건너만 들었지, 실제로 LLM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LLM들이 있는지 써보신 분들도 없고 쓰는 걸 계속 다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씩 보는 것보다 이렇게 엑사원, 제미나이, AI 스튜디오, 챗 GPT, 클로드, 그로크, 엑스그록, 그 다음에 딥시크, 클로바 X, 이것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싹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중간중간에 넘겨서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 AI 시대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해도 실제로 로그인해가지고 이렇게 써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엑셀 피벗 테이블로 간단하게 구조화된 이 테이블들에 막상 해석을 하려고 이 해석한 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LLM을 가지고 무료 사용 버전도 알려드렸고 유료 사용 버전도 알려드렸는데 다양한 LLM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해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뭔가 구독 많이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